지금 당신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4광년 떨어져 있다고 믿고 있죠. 우주의 거리는 실제하고 측정 가능하며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측정한 우주 거리의 모든 값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거리가 현실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우주에는 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우주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거리는 우주에서 가장 명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화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달은 25만 마일 떨어져 있고 태양은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는 실제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하다고 느껴집니다. 거리는 단지 사물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뿐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단순함은 종종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를 감추는 가면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장 명백해 보이는 속성인 거리는 과학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되는 개념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우주에서의 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직관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은 양자역학, 일반 상대성 이론, 홀로그래피, 그리고 우주 자체의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와 그것이 거리에 대해 알려주는 것.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할 때 이는 거리 측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시간 측정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은 빛이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50만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측정하는 거리는 250만 년 전 빛이 방출되었을 당시의 위치입니다. 빛이 당신의 망원경에 도달할 때쯤이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미 움직여 있을 것입니다. 250만 년 동안 계속 움직여 왔으니까요. 당신이 측정하는 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수백만 년 전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허상일 뿐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의 실제 위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주의 팽창 때문에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는 빛이 당신에게 도달하기까지 이동한 거리와 다릅니다. 빛이 이동하는 250만 년 동안 우주는 팽창했습니다. 따라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현재 당신과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와 같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론적 거리 측정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거리 개념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 빛이 방출될 당시의 거리, 그리고 팽창을 고려한 현재 거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리가 진짜 거리일까요? 정답은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기준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두 유효한 거리 측정 값입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의 거리에 대한 단 하나의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우주적 규모에서의 거리는 관측자에 따라 그리고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거리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데 훨씬 더 나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거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대략적인 상대성이나 어떤 면에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상대적이며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는 정지해 있는 동일한 자보다 짧아 보입니다. 자가 물리적으로 압축되어서도 아니고 무언가가 자를 밀어서도 아닙니다. 시공간 기하학의 특성상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해 있는 동일한 물체보다 운동 방향으로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 수축이며 실제로 측정되고 실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광속의 10%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약 0.5% 정도 수축합니다. 작지만 측정 가능한 값입니다. 빛의 속도의 90%로 움직일 때 입자는 정지 상태 길이의 약 44%로 수축합니다. 빛의 속도의 99%로 움직일 때는 정지 상태 길이의 약 14%로 수축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길이는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적 거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거리가 기중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의 99%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 움직이는 우주선에 타고 있다면 당신과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는 250만 광년이 아닙니다. 250만 광년을 로렌스 상수로 나눈 값인데 빛의 속도의 99%에서 로렌스 상수는 약 35만 광년입니다. 지구의 정지에 있는 당신과 사람은 같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완전히 다르게 측정할 것입니다. 두 측정값 모두 각자의 기준계에서는 정확합니다. 빛의 속도에서는 절대적인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자의 관점에서는 수축된 거리가 0이 됩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광자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자의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0입니다. 광자에게 있어서 모든 우주적 거리는 0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빛 자체의 기준계에서 크기가 0입니다. 따라서 우주에서의 거리는 이미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리는 측정자의 속도와 기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관찰자는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서로 다르게 측정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측정값은 동등하게 유효합니다. 누가 측정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계없이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에 대한 확실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거리 개념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더 나아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왜곡합니다. 질량이 큰 물체 근처에서는 공간이 크게 휘어집니다. 이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고정된 배경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 사이와 주변의 물질과 에너지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공간이 너무 심하게 휘어져서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내부의 특이점까지의 거리가 사실상 무한대가 됩니다. 블랙홀은 외부에서 측정했을 때 유한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지만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는 관찰자는 블랙홀 내부의 부피가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고 느낍니다. 블랙홀 내부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광대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거리가 공간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리는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는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가 바뀌면 우주의 모든 거리가 바뀝니다. 거리는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물리량 그 자체입니다. 휘어진 공간은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휘어진 시공간에서 최단 경로는 측지선이라고 하며 공간의 공률을 따라갑니다. 측지선을 따라가는 거리는 공률에 따라 달라지고 공률은 질량과 에너지 분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평한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점도
그 사이에 질량이 큰 물체가 있다면 측지선을 따라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질량이 큰 물체 주변으로 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블랙홀 내부에서는 극심한 시공간 공률 때문에 두 점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개념조차 이상해집니다. 한 좌표계에서는 같은 공간적 위치에 있는 두 점이 다른 좌표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간에서 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좌표는 임의적입니다. 서로 다른 좌표계를 선택하면 어떤 점이 서로 가깝고 어떤 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 효과도 좌표계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좌표계에서 강한 중력장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좌표계에서는 평평하고 텅 빈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좌표계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좌표계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공간에 대한 좌표 불변의 사실은 단순히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과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에서의 거리가 환상이라는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얽힘과 홀로그래픽 원리. 양자 얽힘은 아마도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기묘한 현상일 것입니다.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여 얽히게 되면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파동 함수로 기술되는 단일 양자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한 입자의 속성을 측정하면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다른 입자의 해당 속성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거리 작용이라고 부르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수천 건의 실험을 통해 얽힘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얽힌 두 입자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정반대에 있더라도 하나의 양자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간적 분리는 얽힘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거리도 얽힘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두 얽힌 입자는 서로 접촉하고 있는 두 개의 얽히지 않은 입자보다 양자 역학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양자 역학적 근접성과 공간적 근접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두 입자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양자 역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입자는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어도 양자 역학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공간적 거리는 양자 현실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물리학자 후안 말데나는 이론 물리학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를 했습니다. 1997년 그는 특정 공면 시공간에서의 중력 이론과 그 시공간 경계에 존재하는 무중력 양자장 이론 사이에 정확한 수학적 등가성, 즉 ADS-CFT 대응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중력 이론은 경계 양자장 이론보다 차원이 하나 더 큰 공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이론은 완전히 동등합니다. 한 이론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물리량은 다른 이론에서 관측 가능한 물리량으로 정확하게 변환됩니다. 두 이론은 완전히 다른 두 관점에서 정확히 동일한 물리적 현실을 기술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수학적 형태로 표현된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현실은 그 공간의 2차원 경계에 존재하는 이론으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깊이와 거리감을 주는 세 번째 차원인 깊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계 이론의 양자 얽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거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세요. 3차원 거시 이론에서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물체는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력 효과는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이 거리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이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차원 경계 이론에서는 거시적인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2차원 경계 이론은 그 자체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차원 기하학입니다. 하지만 3차원적인 깊이, 즉 거시 영역으로의 거리는 경계 이론에서 기하학적 거리가 아닙니다. 기하학적 소미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경계 이론의 에너지 스케일에 해당합니다. 경계 이론에서 높은 에너지 과정은 거시 영역에서 경계로부터의 작은 거리에 해당합니다. 낮은 에너지 과정은 경계로부터의 큰 거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공간의 3차원에서 거리로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는 에너지 스케일입니다. 근본적인 양자 이론에서 거리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에너지 스케일에서 자유도 사이의 양자 역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공간의 깊이는 경계 이론에서 양자 얽힘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속성입니다. 이것은 근사치나 비유가 아닙니다. 놀라운 정밀도로 증명된 정확한 수학적 등가 관계입니다. 공간, 특히 홀로그램 그림에서 방사형 거리 차원은 양자 얽힘에서 문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리학자 마크 반 램스턴, 브라이언 스윙글 등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연결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거리와 공류를 포함한 시공간의 기하학이 기본 양자장의 얽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 시스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양자 역학적으로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측정하는 얽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해당 시공간의 기하학을 결정합니다. 서로 가까운 시공간 영역은 양자 역학적 설명에서 강하게 얽힌 영역에 해당합니다. 멀리 떨어진 시공간 영역은 약하게 얽힌 영역에 해당합니다. 공간상의 거리는 양자 역학에서 얽힘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근본적인 현실에 대한 두 가지 설명입니다. 반 램스턴은 아름다운 사고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경계 이론의 양자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 두 부분 사이에 얽힘을 줄여 보세요. 그러면 벌크 시공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벌크 시공간은 서로 분리된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얽힘을 줄여나가다 보면 얽힘을 0까지 계속 줄이면 벌크 시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무한대의 거리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얽힘을 복원하면 두 부분이 다시 연결되고 거리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연결성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 영역들이 유한한 거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양자 얽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얽힘을 제거하면 공간이 분리되고 얽힘을 더하면 공간이 다시 연결됩니다. 거리는 공간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리는 공간을 구성하는 자유도들 사이의 양자 얽힘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최근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인 몰드 시나와 레너드 서스킨이 제안한 ER-EPR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두 개의 멀리 떨어진 시공간 영역을 연결하는 웜홀인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는 이를 수학적으로 처음 기술한 아인슈타인과 로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최대 얽힘 상태에 있는 양자 입자인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쌍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와 로젠이 1935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의 이름을 따서 EPR로 명명됩니다. 이 가설은 ER-EPR, 즉 두 블랙홀 사이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가 두 블랙홀 사이의 EPR 얽힘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두 개의 멀리 떨어진 시공간 영역을 연결하는 웜홀은 그 영역들 사이의 최대 양자 얽힘과 동등합니다. 웜홀을 통한 기하학적 연결과 얽힘을 통한 양자 역학적 연결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로 표현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얽힌 입자들이 일종의 양자 웜홀, 즉 얽힘에 의해 생성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기하학적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입자는 양자,
다리를 통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리를 통해 기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잘못된 수준의 설명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리, 즉 자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하는 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양자 수준에서 그 아래 숨겨진 실제 구조는 얽힘입니다. 얽힌 두 입자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양자적 세부 사항을 평균화할 때 발생하는 거시적인 환상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거리가 왜 근본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에서 시공간은 작은 규모에서 매끄럽고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스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 조각인 불연속적인 양자 단위로 구성됩니다. 스핀 네트워크의 노드는 부피의 양자를 나타내고 노드 사이의 연결은 면적의 양자를 나타냅니다. 루프 양자 중력에서 거리는 연속적인 양이 아닙니다. 플랑크 길이 약 10쿠비굴은와 관련된 최소 단위로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양입니다. 플랑크 길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측정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해집니다. 두 물체가 플랑크 길이보다 작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공간적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무한히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에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으며 그 단위보다 작으면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즉, 무한히 정밀한 거리를 가진 매끄럽고 연속적인 공간은 근사치에 불과합니다. 이 근사치는 플랑크 길이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현실은 이산적인 양자 네트워크이며 여기서 고전적 거리는 네트워크의 거시적인 통계적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개별 분자는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자의 평균 운동에서 온도가 나타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간상의 거리는 이중으로 허구적입니다. 양자 중력 규모에서 공간은 이산적이며 거리는 고전적 의미를 완전히 잃습니다. 더 큰 규모에서는 거리가 근본적인 양자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근사적인 설명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거리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는 파생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함의는 엄청납니다.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은하는 양자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 방식 때문에 양자 과정에서는 공간적 거리가 물리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엄청나게 먼 거리는 근본적인 공간적 간극이 아니라 양자 수준에서 얽힘 구조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는 가장 심오한 수준에서 공간 기하학이 아니라 양자 연결성이 중요한 양자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자 얽힘을 이용해 은하계를 가로질러 순간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얽힘은 광속보다 빠른 통신이나 물질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얽힌 입자 사이의 양자 연결은 정보나 에너지를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리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일종의 이점일 뿐이며 멀리 떨어진 영역 사이 수행요, 떨어진 영역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본적인 양자 연결성을 이용해 인과율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주를 거대한 빈 공간에 물체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주로 공간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양자 구조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공간적 거리는 현실의 양자 얽힘 구조를 거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수백, 수천 광년 떨어진 별들과 어둠 속으로 펼쳐진 은하수를 볼 때 우리는 근본적인 공간적 분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 얽힘 네트워크의 거시적인 평균값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실제하지만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우리와 그 사이에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를 생각할 때 이 거리는 기중계, 관찰자, 정의에 따라 달라지며 궁극적으로는 공간적 거리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양자 얽힘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론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규모를 930억 광년으로 측정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고 묘사할 때 이 광대함은 고전 기하학의 근사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양자 역학적 설명에는 93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 상태와 그 얽힌 패턴, 그리고 모든 거리를 포함한 기하학적 구조가 이러한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거리는 온도처럼 실제합니다. 측정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양자 상태처럼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리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리가 없는 더 심오한 무언가를 근사구로 묘사한 무언가를 근사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광활한 공간에 흩어져 있는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주는 양자 시스템이며 우리가 모든 거리와 기하학적 구조를 포함한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양자 시스템을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양자 중력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로 상호작용하는 수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존재인 우리는 별들과 수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 얽힘의 그물망을 통해 별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그물망의 거시적 설명이 바로 공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입자는 우주 전체의 입자들과 양자 역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물 사이의 겉보기 거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간적 설명이 불가능한 양자 연결의 거시적인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에서의 거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현실의 근본적인 속성도 아니고 사물 간의 절대적인 거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자 얽힘 구조에 대한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근사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커서 그 아래의 양자 구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인 현실로 착각하는 유용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광대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양자적입니다. 그리고 양자적 설명에서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